네, 시작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자, 집단 간 갈등 해소 방안입니다. 자, 집단 간 갈등 해소 방안에서는 먼저 기읍부터 히읗까지 있죠. 그래서 가장 난이도 하 문제는 집단 간 갈등의 해소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또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밑에 회피하고 강압, 상사의 명령, 경쟁도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속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대면을 통한 문제 해결이요. 그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하기 위해서 얼굴을 보고 모여서 그 문제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면을 통한 문제 해결. 두 번째가 자원의 증대입니다. 자원의 증대는 아까 집단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원이 부족해서 집단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넉넉하면 해결되는 거죠. 다음에 그래서 예산증액, 간호사의 증원, 승진기회 확대 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위 목표의 설정은 뭐냐면 자, A 집단과 B 집단이 갈등이 심해요. 그럼 A의 목표가 있을 거고 B 집단의 목표가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높은 상위 A 집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B 집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보다는 훨씬 높은 목표를 만들어주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갈등 당사자의 태도 개선은 바로 금방 아실 거고요. 미음 별표,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얻도록 하는 거. 아까 적응, 그죠? 배려, 수용이라는 멘트 썼을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내 것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겠다 하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적응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협력, 상대방의 목표를 수행하고 양 집단 모두가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협력이죠. 대면적 접촉은 대면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A 집단과 B 집단이 너무 갈등이 심해. 그럼 A 집단 해체, B 집단 해체, A와 B와 집단의 인력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C 집단, 새로운 D 집단을 만들어버리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협상해야 되죠. 협상은 자신의 목표 일부를 포기한다. 아까 상호 교환과 양보를 통해서 부분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부분적으로 양보하고 해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노동조합에서 하는 게 협상이죠. 그 다음에 완화를 통해서 하고요. 회피, 피해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피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까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는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강압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상사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경쟁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대면을 통한 문제 해결과 자원의 증대입니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8번 긍정적 갈등의 조장 방법을 봐보세요. 자, 갈등은 건설적 갈등 이꼴 긍정적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부러 회사에서 갈등을 일부러 조작한다고요. 왜냐면 오히려 적절한 갈등, 건설적인 갈등은 조직을 안정화하고 활성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들을 찾는데 첫 번째 외부 인력을 영입한다고요. 그래서 외부에 새로운 사람들을 갖고 오면 그 사람들이 새로운 다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 방법, 창조적인 방법을 또 새로운 활력소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겠고요. 조직 구조를 바꾸어 버리라고요. 그래서 몇몇 부서를 통합하고 또 이를 계기로 지금처럼 이렇게 부서를 합쳐버리고 합치고 또 해체하고 뭐 이러면서 건설적인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통합된 부서의 구성원들은 서로 경쟁적인 직무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조직 입장에서는 성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을 시키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였지? 제일 위에 히읗번 경쟁이 있었었죠. 그래서 자, 경쟁 심리를 자극해서 긍정적인 갈등을 유발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방법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갈등, 그러니까 긍정적인 갈등의 조장 방법이 네 가지 정도만 있다 정도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해결을 위한 승 전략은 세 가지건 옛날 문제긴 한데요. 그러니까 승리 전략은 이기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초점을 두고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되죠. 통합전 접근 합의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리 패배는 내가 한쪽이 이기는 거죠. 그 다음 한쪽은 패배를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들이 뭐냐면 권력을 이용하는 것들이 승리 패배고요. 다수결 원칙 동그라면서 다수를 가진 사람은 이기는 거고 또 소수는 지는 거죠. 그래서 지위 권력, 정신적, 물리적인 권력, 그 다음에 반응하지 않는 거, 다수 규칙 등을 적용하는 게 승리 패배 전략. 패배 전략은 둘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디귿변별표, 사회 타협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뇌물을 지불하는 거, 그 다음에 제3자를 개입시켜서 중개하는 거, 정부 어떤 노사가 조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패배 전략입니다. 또 하나 밑에 쓰세요. 구성원의 3분의 1이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 구성원들이 전체가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만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다 지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개념은 거의 나오진 않는데 항상 나오는 단어가 항상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항상성이 깨지는 게 스트레스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결과를 뭐라 그러죠? 유스트레스죠. 그런데 부정적인 결과, 그렇죠. 디스트레스라는 거, 요거 정의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어때요? 너무 스트레스가 없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유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몸의 리듬이 깨져서 건강 망치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디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호직무의 스트레스 요인은 아마 여러분들이 사직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을 거겠죠. 흐름으로 보셔도 되죠. 지나치게 빠르거나 늦은 승진, 그 다음에 직무나 책임의 변화에 따른 역할보 갈등, 그 다음에 교대 근무, 휴일 근무 등 근무 시간이나 근무 조건의 변화, 너무 많은 근무량, 시간적인 압박, 좋지 않은 물리적인 업무 환경, 신체적 위험, 작업적 안전의 결핍,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책임, 의료 한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동료들과의 갈등,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삶과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 익스파이어, CPR, 이런 것들 보게 되죠. 그래서 저도 임상에서 그거 있죠. CPR 상황들, 익스파이어 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나쁜 죄를 져서 이 젊은 나이에 이런 걸 보게 되나.